얇고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10대 때 읽었어요. 10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갈매기 조나단이 계속해서 나는 연습을 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갈매기들이 막 그 바닷가 근처에 모여 있어요. 부산에 그 해운대 앞바다에 갈매기 진짜 많잖아요. 그죠? 바닷가 갈 시간이 없군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없어서 자 제가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그 불황자들과 같은 그런 거린들을 본 적이 있어요. 거리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불황자들이 저한테 같이 밥을 먹자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참 그 영적인 성장의 그 여정 중에서 판단 분별 없이 모든 사람과 그 선하게 만나는 것을 연습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들이 제가 강의차 부산에 갔었는데, 제가 정장을 입고 갔거든요. 강의하러 갔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아까워서 부산을 한번 즐기고 가려고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이제 새벽에 해돋이를 보려고 해운대 앞바다에 나갔어요. 근데 저쪽 멀리서 저를 막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까이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분야의 이제 거린들이 모여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버스킹 하시는 분도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뭐 이제 노가다 뛰시는 분도 있었고, 또 외국에서 온 해외 거린도 있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같이 아침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이런데 뭔지 봤더니 자기들이 지금 바다에 들어가서 누가 한 명이 해녀 옷을 입고 있는데 문어를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어를 지금 끓여서 먹을 거래요. 라면에다 넣고. 근데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라면을 안 먹는다 이랬어요. 사실은 먹기가 싫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자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감자를 하나 얻어갖고 이제 오는데 그 감자가 안 익었더라고요. 구운 감자였는데 먹다 보니까 안 익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갈매기한테 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갈매기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들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새예요. 또는 어부들이 그 이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그 부산물들을 버리면 그것들을 이제 탐내서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그런 새죠. 굳이 날기를 연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새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생존의 삶에 익숙한 그런 새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의 노력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존형의 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는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갈매기가 나와요. 근데 이 갈매기는 계속해서 나는 연습을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구름 위를 뚫고 갈 수 있을까? 저 위에는 뭐가 있을까? 하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요. 그 갈매기를 지켜보는 그 갈매기계의 어르신들은 쟤는 미쳤나 보다. 저런 또라이가 있나?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모두 다. 도대체 이해를 해주는 갈매기가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아무도 친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나단은 피나는 노력을 하는 끝에 마지막에 정말 아무도 뚫지 못했던 그 고공의 그 비행을 해요. 그런데 거기를 딱 뚫고 올라가자 마치 천상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것과 같은 하얀 갈매기들을 만나게 돼요.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그래서 그 갈매기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해변가에서 보았던 갈매기들은 늘 비난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와 그 싸움만 있었던, 먹이 하나를 들고 막 물어뜯고 동족 간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갈매기였는데, 그 높은 곳에 도달했을 때 만나는 갈매기들은 정말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천사와 같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갈매기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은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와, 이곳은 정말 천국이구나. 나는 여기서 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조나단이 나는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라고 생각을 굳혀요. 그럴 때 한 갈매기가 다가와요. 그리고 얘기해요. 너가 정말 사랑이 있다면 이제 네가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다시 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떻겠니? 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조나단은 그 길을 선택하게 돼요. 자, 크리스찬의 길은 어쩌면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먼저 배운 것, 먼저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을 이제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저는 40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청소년 시기 때 만나서 청소년 시기 때 영적인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봤던 이 책은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딱 이 한 문장밖에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없었어요. 저는 성장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아까 전에 그 융 심리학에서 봤을 때 젊은이의 시절에는 계속 자기를 부풀려 갖고 최대한 부풀릴 수 있는 만큼 부풀려서 성장하는 게 젊은이의 길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나도 높이 날아야지, 나도 멀리 봐야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해가지고 막 노력했단 말이에요. 목표를 바라보고. 근데 40이 되었을 때 인생의 정말 어떤 새로운 삶을, 정말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다가온 이 갈매기의 꿈은 완전히 다른 것을 저한테 보게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제가 이제 책에 인용한 부분인데요. 생존 독서에 써놓은 부분이에요. 수천 마리의 갈매기 떼가 이리저리 날면서 먹이를 얻기 위해 싸웠다. 오늘도 또 살기 위한 바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멀리 어선과 해변의 저쪽에 혼자 동떨어져 조나단 리빙스턴은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두 날개를 통해 고통스럽고 힘든 비행을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우리는 이전의 무지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적이고 우수한 재능을 소유한 뛰어난 생물임을 자랑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비행술이라도 터득할 수 있다. 나는 다만 내가 터득한 것을 나누어 갖고 싶을 뿐이며 우리 모두의 앞에 펼쳐져 있는 무한한 수평선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자,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 생존 독서에 이제 쓴 부분이에요. 조나단 리빙스턴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얘가 이제 자기가 경험한 그 놀라운 세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돌아와요.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깨달음 또는 뭔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그를 그렇게 처음부터 환영하지 않는다고요. 조나단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또 똑같았어요. 저 또라이가 또 왔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 그래도 정말 있었어요. 1명, 2명. 조나단에게 날기를 배워보고자 하는 새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세상은 그렇게 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